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주옥됐습니다. 남자 2명 중에 1명은 평생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일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히히히 알바노라고 말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남자 2명 중에 1명은 평생 아이를 가지지 않고 아버지가 될 수 없이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일본의 이야기야. 일본에 올라온 거 아주 따끈따끈한 글이거든요. 2023년 2월 2일에 올라온 거야. 기시다 총리 얼굴이 딱 박혀있고, 남성의 2명 중에 1명은 아이를 가지지 않고 평생을 끝낸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곧 일본을 덮치는 가혹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미라이가 미에나이. 이거 일본 애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지 않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도 적용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남성 2명 중 1명인데 한국 이미 내 나이 미혼율이 40%잖아,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서구권이랑 다른 게 혼외 출산이 거의 없습니다. 3%, 2%?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일본 내에서는 혼외 출산을 좀 장려하자 이런 이야기, 결혼 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나이 때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아버지가 되기는 힘들어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일본 오늘 2월 2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결국엔 그런 거야. 일본의 평생 무자녀율이 27%래. 그러니까 약 3할의 여성이 평생 애가 없다. 이게 주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출생은 남자와 여자 같이 각각 이렇게 1명씩 이렇게 매칭 이렇게 아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아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인 무자녀율은 여자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통계에 의거했을 때 일본 남성의 절반은 아이를 가지지 않고 평생을 마치는 시대가 될 거다, 조만간에. 그리고 이게 곧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일본의 아이가 늘지 않을까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생각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일본 자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평생 결혼하지 않는 선택적 비혼과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다, 딩크죠. 이런 결정을 한 선택적 비혼이나 무자녀 부부도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럼 뭔가 출생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20살에서 34세 미혼 남녀 중 본의 아니게 미혼,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미혼이 아니라 강제 비혼이라고 하지. 그게 40% 이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뭔가 세계관이 동네에 확장이 돼 있었잖아. 그러면 서로 야 너도 못 낳고 너도 못 낳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타치는 상타치끼리 핫타치는 핫타치끼리 만들면 이게 성립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굳이 그게 성립이 안 돼. 첫 번째는 시대가 변했지. 여자가 굳이 자신을 의탁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핫타치 여자라도 틴더만 있으면 나도 평타치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나도 이런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여자들 입장이 좀 이해는 돼. 야! 비혼하자! 이게 이해는 된다, 사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왔던 거는 다 그런 거야. 육아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 2명을 3명으로 늘리는 것 이상으로 아이 0명에서 1명으로 연결되는 혼인 증가를 도모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에 있었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일본 여러분 가서 보면 애 3명이 진짜 흔합니다. 애 3명이 진짜 흔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5명도 봤어. 5명. 그래서
애 5명인 사람이랑 이게 만났는데, 심지어는 신랑이 나랑 동갑이야. 근데, 그 5명인 사람은 나보다 형님이었거든. 일본 형님인데, 근데 자기 친구, 동네 친구가 있다는 거야. 동네 친구 됐고, 근데 야, 동네 친구 내 나이인데 아이가 셋이래. 근데 와이프가 배가 또 볼록해. 그래서 야, 이건 뭐지? 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약간 일본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그 굉장히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잖아. 그 귀멸의 칼날 봐도 랭구코 쿄조로가 뭐라고 해. 올해노 세키닌이 책임인가? 그걸 나이 책임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모성에 대해서도 뭔가 굉장히 많이 이게 뻥튀기 시켜놓은 게 있거든. 엄마라면 이렇게 돼. 이런 게 진짜 있어.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애 많이 낳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 이건 내가 나중에 통계로 한번 내가 정리해서 한번 보내줄게,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명에서 1명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여자도 2명 중에 1명은 할머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일본어 아키라 메로라는 단어가 나왔어. 아키라 메로. 이것도 일본 드라마나 만화 보면 맨날 나오잖아. 맨날 아키라 메로나 이러잖아, 맨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거든. 근데 아키라 메로는 야, 포기한 편에 이게 여기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46살의 미혼에 한 번도 교제한 적조차 없다,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한히 증세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임금은 그대로잖아요. 일본이 임금은 그대로인데 증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건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350 받는다면 여러분 세금 얼마 뜯긴다 생각해? 그렇게 많이 뜯기진 않거든.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거 나긴 하는데, 근데 일본에서 한 350 받잖아. 그러면 거의 한 주민세로만 거의 20, 30만 원에 털려요, 진짜. 그래서 내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 350 받는데 세금 한 70만 원 털린다. 70인가 80인가 그래. 오지게 털려, 일본은. 그런 게 또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호모가 늘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반대로 미호나 마노나가 저출산의 원인이란 건 모두가 알고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나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 1.3이란 말이야. 1.4까지 찍었다가 지금 또 떨어진 게 1.34. 앞으로는 뭐 일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건 사실이지. 근데 일본이 지금 1.3인데 이렇게 개 호들갑을, 이게 허관날 맨날 올라와, 스레드로 맨날 올라오고 정치인들이 맨날 큰일 났다 얘기하고 말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0.7 찍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다들 아무 말도 안 해. 야, 이거 미친 거라니까. 이거 버킹 크레이지한 이런 수치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서 지금 전 세계의 인구학자들이 야, 이런 게 가능해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정치인들도 가만히 입 싹 닫고 있고. 옛날에 1.1일 때도 이게 큰일 났다 몇 번 얘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났던 거 기억나거든, 그때. 근데 별 대수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박살났잖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이게.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뭔가 저출산의 기준, 합계 출산율의 데드라인이 1.4부터잖아요. 그래서 이 1.4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반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런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1.4가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들을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요런 여론이 조성이 됐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어반이가 기르고 있는 복도리를 압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고양이 압수해 가면 내가 말했잖아, 결혼율 올라간다고. 독신남 독신여들 고양이 압수해 가잖아. 그럼 진짜 결혼율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지금 슬슬 이제 여성 징병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뭐 강경파들은 그러겠지. 이스라엘처럼 애를 안 낳으면 군대로 쳐보내면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가장 현실적인 것들은 뭔가 이제 독신세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방비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합계 출산율이 무너지게 되는 것 자체가 아래 세대한테 폭탄을 돌리는 행위란 말이야.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 분위기가 어때? 1.4의 절반까지 왔단 말이야. 지금 아마 0.7 나올걸요, 진짜? 이런 상황. 그 어떤 나라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도 감히 출산율에 대한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단 말이야. 왜? 얘기 꺼내봤자 도란 얘기 뻔하잖아.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는 건 노예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는 임계점을 놓쳤다는 거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쁘게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지금 힘들다는데 진짜 힘든 건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저축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날에 대한 미래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